자, 이어서 소식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핵심 이슈들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첫 번째는 AI가 장식을 합니다. XAI와 관련된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이런 합병 얘기들,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방산에서 수주 잭팟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인구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됐다고 합니다. 이제야 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역시나 정부 정책이라든지 미국 증시의 내용까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6가지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XAI가 델과 엔비디아 등 챗봇의 그록을 구동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부가 이제는 우주나 AI, 로봇같이 5대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에 대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인데요. SK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업이 나오게 됩니다. 합병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K방산 심상치 않더니 이번에 드디어 수주와 관련돼 1조 원의 잭팟이 터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됐는데요.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출산 정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 DB하이텍이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DB와 DB하이텍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데 컴퓨터 서버 업체인 델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X를 통해서 XAI가 구축 중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렉의 절반을 델이 조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델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이클 델 역시나 이날 X의 대규모 서버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는 XAI의 그록을 가동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델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델 외에 나머지 절반은 누가 조립하고 있냐라고 한 X의 사용자가 묻게 되자 머스크 CEO는 SMC라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 답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서 머스크는 XAI의 챗봇 그록2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엔비디아의 GPU H100 약 2만 개가 들어가고 그록3 모델 이상에는 같은 칩 10,000개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고성능 컴퓨터 서버를 대규모로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서버의 틀에 해당하는 렉에는 전원 관리 장치와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까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함께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델은 그동안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한 서버와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인공지능 수혜주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고 실제로 델 역시나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99% 상승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XAI가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면서 이 AI와 관련된 장비 업계의 주요 고객사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큰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은 이 내일쯤에 반영이 될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K방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주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개 분야의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산업청은 어제 경기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방산소재 부품 협의체를 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개발 로드맵들을 이번에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6월에 방산소재 부품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60대 핵심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요. 이날 정부는 우주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핵심 기술 60개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기술 개발 역시나 함께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나 국산의 파급 효과가 높을 수 있는 방산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을 우선화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개발이 추진되는
관련된 핵심 기술들은 민간 공동의 활용성과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항공 엔진 소재라든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에 함께 포함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요들을 발굴하고 이 30여 명의 전문가가 해외 의존도나 공급망 안전성 그리고 산업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60개의 과제를 또 함께 추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방산의 소재라든지 부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 속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S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조 원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106조 원에 달하는 합병회사의 자산 총액은 한화그룹에 이어서 재계순위 8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SK그룹은 오는 28일부터 29일 그룹의 경영진과 주요 계열사 CEO 등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통해서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내용들을 심의한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양사는 다음 달 중순과 각각 이사회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합병을 결의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SKENS는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각각 36.2% 그리고 90%를 보유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정유나 석유화학, 윤활유 등 석유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기도 합니다. 양사의 이 자회사 간 합병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전문 자회사인 SK온에 SKENS의 발전 자회사와 LNG 판매 사업을 붙이는 방안들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과 알짜 계열사로 꼽히게 되는 SKENS가 합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거대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SK온 그러니까 배터리 쪽으로 적자가 좀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의 에너지 사업을 통합해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병이 공식화되기까지 몇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있는데 기존 주주가 만약에 반발하게 된다면 이는 변수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후속 합병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K방산 다시 한번 수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방산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의 사업 영토를 루마니아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루마니아를 포함해서 이제는 10개국이 되게 됐는데요. 이 K9이 서방 국가의 표준 무기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국방부가 추진한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지난 4월에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었고 최종 협상을 위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어제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좀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약 예상 물량은 K9 자주포 53은 K10 이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입니다.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금은 9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지난해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견인포를 중심으로 이뤄진 구식 무기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전까지 루마니아의 육군은 자주포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주를 통해서 운용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차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그동안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렸는데요. 5월 들어서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결국 6월에 다시 한번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계속해서 상승세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산과 관련된 수주 소식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와 관련된 정책 모멘텀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시쯤에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 체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과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면서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역시나 테마성으로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외에서도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기록했는데요.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비스토스, 이 소아 의료 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시간외에서 상승했다는 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꿈비의 경우에는 시간을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오늘장 정규장 흐름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차트로 꿈비 차트까지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꿈비 일단 이 저출생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2월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우상향 차트로 꺾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 정부 정책 관련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인데 DB나 DB하이텍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DB하이텍이 북미 지역 최대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산 제품은 전장형 반도체로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이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디트를 통과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팹리스 기업 관계자는 올해 6월과 10월에 DB하이텍에 대한 팹실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6월에는 팹리스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10월에는 양사가 합계 이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도체 생산을 앞두고 팹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팹 실사 이후에 바이폴라 공정을 활용해서 전장용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한 온라인 매체의 작은 보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내용들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DB라든지 DB하이텍이 또 시간외에서 움직였고요. DB의 경우에도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1,454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흐름까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